눈물이 주르륵 노년의 외로움, 그 비극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돈도 없고, 친구도 떠나고, 심지어 가족마저 곁을 떠난 노년의 삶은 얼마나 쓸쓸하고 참담할까요? 하지만 더 무서운 사실은 이러한 비극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재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생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이고 쌓여 결국 우리를 이 외로운 자리로 데려왔을지도 모른다는 것. 지금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뉴스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가 매일처럼 등장하고 자녀와 연락을 끊고 지내는 부모 세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밥을 먹고 웃으며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둘씩 멀어져 갔습니다. 왜였을까요? 세상이 변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계속해 왔던 걸까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나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하지만 인생을 갈라놓는 것은 의도가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상처받았느냐입니다. 지금 홀로 밥을 먹고 홀로 TV를 켜두고 홀로 잠드는 당신이 있다면 그 고독의 그림자 뒤에는 어쩌면 별표 당신이 있고 지냈던 말의 흔적 별표 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말 습관, 그리고 반대로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회복시키는 말의 힘에 대해 아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앞으로의 인간관계와 당신의 노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인생, 외롭지 않은 마지막을 위해 지금부터 꼭 함께 해주십시오. 부서진 하트풀은 팔자가 아닌 말 습관이 만든 결과. 75세의 김노인 씨는 어느 날 문득 나한테 왜 이렇게 아무도 남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도 없고 친구도 끊어지고 자식들도 연락이 뜸해진 지금 그는 자신의 인생이 푸른 팔자 때문이라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불운한 팔자였을까요? 아니면 평생의 말 습관이 만든 결과였을까요? 이 질문은 한국 노년층에게 매우 불편하지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것이 바로 노년의 고립, 관계 단절, 그리고 혼자 늙어가는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5%가 자녀와 거의 연락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가장 큰 비율은 놀랍게도 별표 성격 차이와 대화 갈등 별표이었습니다. 즉, 돈이나 건강보다 말이 관계를 끊어버린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이죠. 김노인 씨의 이야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가족에게 별표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별표라고 말해왔지만 정작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별표 내가 경험이 많아서 그렇다 별표며 이래라 저래라 했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바로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었지만 상대방에게는 그 말이 독처럼 쌓여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을 두드리는 사람 하나 없이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혼자 밥을 먹는 노인 비율은 OECD 국가 중 한국이 1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 잘못도 없었을까? 혹시 내가 던진 말들이 내 노년을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 이 질문은 불편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극적으로 바꾸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단건 모든 불행의 뿌리, 혀가 만든 관계의 균열, 삼독, 독선, 독점, 독설. 잠시만요. 혹시 당신이 지금 듣는 이야기가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겠지라고 느껴진다면 그 생각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말들이 이미 누군가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김노인 씨는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별표 새치혀가 만든 관계의 균열, 별표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내뱉은 수많은 말이 상대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한 번도 깊이 떠올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나도 나름대로 걱정돼서 이야기한 거지 라는 핑계가 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노년층 인간관계 파탄 원인 1위가 바로 말로 인한 상처라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 상처는 대부분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서 시작되어 하루, 한 달, 10년 쌓여 결국 관계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김노인 씨는 평생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같은 말을 수도 없이 던졌습니다. 그에게는 사랑의 조언이었지만 자식들은 별표 아빠는 늘 나를 틀렸다고만 생각해.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해 별표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자식들의 전화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식들이 요즘 버릇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쏟아낸 말이 그들을 떠나게 만든 걸까요? 이 불편한 진실은 비단 가족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노인 씨는 친구들과 만나면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늘어놓고 친구의 의견은 잘 듣지 않았습니다. 어떤 친구가 조용히 별표 너랑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야. 별표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 친구 역시 멀어졌습니다. 노년의 고독은 사회가 만든 것도 있지만 절반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이 말에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노년을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첫 단계입니다. 관계의 균열이 말 때문에 시작됐다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결국 말입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사람을 떠나게 했다면 따뜻한 한마디가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지표 씨 노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3가지 말습관, 3가지 독. 김노인 씨가 자신의 노년을 무너뜨린 습관을 돌아보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별표 자신을 방어하고 상대를 무시하며 상처를 주는 3가지 독 별표이었습니다. 1. 아니죠. 자기 방어 심리가 만든 독선. 내가 무조건 옳다. 김노인 씨는 평생 내가 살아보니까 알지. 내가 겪어봤어. 그건 안 돼요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경험이 많다는 사실이 항상 지혜롭다는 뜻은 아닌데도 말이죠. 노년층이 갈등 상황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어 기제는 바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상대를 탓하거나 시대를 탓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멀리하는 이유를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세상이 삭막해졌어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자기 말이 다 맞다고만 해. 대화가 안 돼. 정말 요즘 세대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별표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고 그러니 내가 옳다. 별표는 생각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변화의 시작.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한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독선적인 별표 내가 맞다. 별표는 말을 내려놓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순간 고독의 반은 사라집니다. 이 말하는 머리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독점. 나만 이야기하는 대화. 김노인 씨는 늘 누군가와 마주 앉으면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냈고 상대가 말을 하려고 입을 열어도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노인 말 좀 들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이 받는 피드백은 바로 별표 말이 너무 길고 상대 얘기를 잘 듣지 않는다. 별표입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과 피로가 쌓여 결국 멀어지게 됩니다. 상대가 내 말을 들어줄 의무가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상대를 배려해야 할 의무가 더 클까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말이 많아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상대방도 똑같이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별표, 나를 이해해달라. 별표는 요구보다 별표, 내가 먼저 이해하겠다. 별표는 태도가 훨씬 강한 힘을 가집니다. 변화의 시작. 말을 덜하고 상대 이야기를 들으려 노력하며 상대 표정을 살피는 연습을 하십시오. 대화를 독점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3. 식할 관심을 가장한 독설. 상처를 주는 비판과 조언. 김노인 씨는 평생 나는 너희를 위해 하는 말이야 라고 말했지만 그 말 뒤에는 비판과 평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건강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뒤에는 살이 너무 쪘어 라는 공격이,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뒤에는 그 직장은 별로야 라는 평가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을 위한다는 말이면 상처가 되어도 괜찮습니까?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상대가 상처받으면 그것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자식 세대가 부모와 거리를 두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별표 무심코 던지는 말에 대한 반복된 상처 별표입니다. 남들 자식은 다 잘만 하는데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그 나이에 그게 가능하겠어? 같은 말들은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지만 듣는 사람은 평생 기억합니다. 변화의 시작. 사랑의 의도와 상처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방식이 틀렸구나라는 깨달음 하나가 노년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말을 부드럽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하얀색 체크표 노년의 외로움을 끊어내는 4가지 말의 지혜. 절대 금지 사항. 이러한 독이 되는 습관 외에도 노년의 관계를 치명적으로 무너뜨리는 4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1. 신뢰를 무너뜨리는 뒷담화. 남 흉보기. 김노인 씨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종종 다른 사람의 흉을 보았습니다. 단순한 수다, 재미로 하는 말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사람들은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을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다른 사람 얘기를 막 하는데 나도 저 자리에 없으면 똑같이 욕하겠지. 바로 이 순간 신뢰는 무너집니다. 뒷담화는 결국 자신을 공격하는 말이 됩니다. 신뢰를 잃고 사람을 잃고 존중을 잃습니다. 노년의 고독은 대부분 이 작은 말버릇에서 시작됩니다. 지혜. 뒷담화를 멈추는 순간 인간관계는 즉시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 흉을 말하고 싶을 때 입을 다물고 상대의 좋은 점을 떠올려 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2. 많이 다쳤음 관계를 끊는 상처 건드리기. 남의 아픈 과거 들추기. 너 어릴 때 사고 쳤던 거 기억나? 이혼한 친척에게 이제는 좀 정신 차려야지. 김노인 씨는 농담이나 충고라고 생각했지만 상대에게는 칼처럼 꽂혔습니다. 노년층은 오랜 기억을 다 꺼내놓는 습관이 있어 상대가 잊고 싶은 과거까지 아무렇지 않게 들춰냅니다. 상대의 아픔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아니 오히려 친한 사이라서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 받을 때 더 아프고 오래 남습니다. 지혜. 상대의 아픈 기억을 꺼내지 말아 주십시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 하나만 바꿔도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3. 입에 짚어척 자신을 지키는 선을 넘는 비밀 누설. 내 약점 쉽게 털어놓기. 외로웠던 김노인 씨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 자신의 고민과 약점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했던 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소문이 되어 본인 귀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친한 사이라면 모든 것을 다 말해도 될까요? 아니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선을 그어야 할까요? 외로운 노인일수록 더 쉽게 고민을 털어놓고 더 쉽게 이용당하거나 실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입을 너무 쉽게 열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혜. 자신의 약점과 비밀을 지키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고 필요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4. 스톱워치 말실수를 줄이는 한 템포 늦게 말하기.
노년의 관계를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생각보다 빠르게 말해버리는 입 때문이었습니다. 상대가 말하는 도중에도 그렇지, 그건 아니지라고 끼어들기 일쑤였습니다. 김노인 씨는 딸에게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바로 반응했고, 딸은 별표 아빠한테는 내 이야기를 하면 바로 판단부터 내려서 힘들어 별표라고 말했습니다. 한 템포 늦게 말하기는 단순히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숨을 쉴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대의 감정을 볼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지혜. 상대가 말하면 단 3초만 멈추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될까? 그 3초가 말실수의 70%를 사라지게 합니다. 붉은 심장 노년을 회복시키는 단 하나의 용기. 고마움을 표현하기. 평생 가족끼리 무슨 고맙다는 말을 해.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지 라고 믿어왔던 김노인 씨. 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고마움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딸은 아빠는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아들은 내가 해준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고마움을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고맙다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이기적인 사람일까요? 고마움을 표현한 단 한마디가 수십 번의 오해와 서운함을 풀어주는 힘이 됩니다. 김노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에게 별표 따라 그동안 나 챙겨줘서 고맙다. 별표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수십 년간 쌓여 있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 용기는 노년에 더 절실합니다. 살아있을 때 고맙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반짝반짝 마지막 조언. 당신의 노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김노인 씨는 깨달았습니다. 남 탓을 하는 동안 정작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노년의 고독은 정말 세상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바뀌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걸까요? 노년층의 관계 회복은 상대의 탓을 멈추고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남이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김노인 씨는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별표 그동안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던 것 같다. 별표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몇 년 동안 차갑게 식어있던 공기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년의 불행은 운명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면 나의 잘못은 보이지 않고 세상만 원망하게 된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남은 인생은 완전히 바뀐다. 돈도 잃지 말고, 친구도 잃지 말고, 가족도 잃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말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바꾸는 순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모으고 앞장 함께하는 노년을 위한 마지막 초대.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이라도 남겼다면 당신의 삶에 따뜻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년에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인생 후반을 더 따뜻한 방향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 당신에게 가장 와 닿았던 부분, 가장 공감되거나 혹은 가장 억울하게 느껴졌던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누군가의 노년을 살리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혼자 늙지 않고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노년이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